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도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변호사님 오늘 처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딱 나오니까요. 우리 네. 여성 스태프들 표정이 확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좀 할게요. 아주 유명한 해산물 뷔페에서요. 음식물을 재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네요. 지금 지난 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브랜드를 말씀드려야 되나 방송에서 했는데 이미 다 지금 알려져 있어서 토다이입니다. 토다이. 지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프랜차이즈예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해산물 뷔페가 여러 군데가 있고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가 프리미엄 뷔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신뢰는 했겠죠. 가격도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호텔식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중고가 정도는 됩니다. 2, 3만 원대, 런치가 2만 원대, 또 디너는 3만 주말에는 원대. 5만 원 가까이도 주말에는 가더라고요. 5만 원 가까이도 가고 네. 또 추가로 주류 같은 걸 먹으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진열됐던 회들을 다시 수거해서 이 초밥이나 롤을 만드는데 음식을 재사용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어제 지상파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했던 조리사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왔다. 그러니까 진열됐던 음식에 예를 들면 그 초밥 위에 여러 가지 식재료, 해산물들이 올라가죠. 그렇죠. 찐새우라든가 예. 생선이라든가 연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어떤 것들은 갈아서 롤이나 초밥 안에 밥하고 같이 묻혀서 집어넣기도 했고 네. 어떤 것들은 또 재사용하기도 했고 대게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갔던 것인데 이것을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쓰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게 한번 해동됐던 거를 다시 얼렸다 쓰면은 안 좋다는 건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다만 이게 미묘한 경계 지점에 있어요. 그렇겠네요. 뭐냐 하면 손님들이 먹던 것을 가져다 쓴 건 아니에요. 예. 진열됐던 것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걸리진 않는데 예. 또 적지 않은 수의 지금 고객들이나 네. 우리 시청자, 국민들은 좀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누리꾼 사이에도 찬반 논란입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 아니야? 이 심각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 때문에 한동안 좀 이 문제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폭염이라서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이 날생선의 상태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그렇죠.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한 매장의 일탈이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본사에서부터 재활용 지침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네요. 그게 바로 조리사의 증언 중에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임의적으로 각 지점에서 셰프들마다 다르게 했는데 어떤 셰프는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썼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사 지침상 손님 이 식탁에 올라갔던 것, 먹던 것만 아니면 진열됐던 음식들을 다시 써라. 대표이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대표이사 인터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이 생선회를 많이 넣으면 더 맛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서 네. 오히려 공분을 일으켰는데 아니 물론 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어떤 회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것을 이 대표이사가 좀 직감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본사 지침상 예. 이렇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셰프들의 매뉴얼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는 셰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셰프들이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썼다. 이런 또 톤은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 좌판 영업을 못할 안 정도다 된다고 이런 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손님 상에 직접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진열된 회라서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애매한 지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식품 재사용에 관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그 식품 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보관하는 등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예. 영업 정지 그 행정 처분을 내려질 수도 있고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까지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먹고 남은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필요한 이번 이 토다이 사건에서는 예. 그 손님들이 먹고 남은에 예. 진열된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찬반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4월에 그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볶음밥을요. 네. 예. 네네 먹지는 않았던 거죠.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판사가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그 배달된 음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 법적 판단을 떠나서 식당 운영자의 그 양심과 윤리적인 책임이란 문제는 남겠죠. 뭐 향후 정부가 뭐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뚜렷한 피해가 있었다고 입증을 해야지만 향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뚜렷한 피해가 있어야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업체 측에서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가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이런 탈이 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조금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쉽지 않을 부분이 있는 것 법의 같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건 뭐 분명히 네. 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자 본사 대표이사의 해명이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 결론적으로는 뭐 아니 식재료를 더 우리가 많이 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뭐 맛있게 하려는 게 문제냐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회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안다는 거죠. 근데 예. 어떤 식재료냐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 듣고 놀랐던 게 배달 음식은 또 예외가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됐던 음식은 식당에서 이 객장에 나갔다가 들어온 음식하고는 또 다르게 취급됐단 말인가 걱정인데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문제는 그래요. 진열됐던 식재료인데 뭐 회나 생선, 해산물인데 문제가 없다고 이건 셰프의 판단이라고 봐요. 예. 상하지 않았고 이 정도면 먹기에 충분하다. 그럼 이거를 뭐 갈아서 혹은 냉동시켰다가 다시 뭐 혹은 또 끓여서 네. 뭐 내는 것은 그 식당 측의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저는 이 토다이 사건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출장 뷔페가 있어요. 네네. 출장 뷔페로 나갔다가 출장 뷔페랑 우리 케이터링이라고 하는데 네. 뭐 결혼식이나 행사에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예. 회수된 것 중에 남은 것. 근데 이것도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나갔는데 다 소비되지 않고 남아서 돌아온 식재료. 생선회가 이렇게 시간이 상온에서 방치가 되면 물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는 마르고 이 주변은 고기는 흥건한 뻣뻣해지고. 네. 예. 주변은 흥건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썼다. 전 예. 이 대목이 좀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상온에서 오랫동안 여러 시간 노출돼 있으면 이게 식당 안에서는 진열돼 있더라도 밑에 얼음도 받쳐놓고 냉장도 하고 하지만 이게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건 차에 싣고 움직이고 더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이 출장 뷔페 나갔다 들어온 음식을 또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한 입장입니다. 네. 이런 거 좀 예. 앞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 예. 법 자체도 해석의 여지에 맡겨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폭염에서 해산물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대게 먹고 배탈 났다는 분들 지금 막 SNS에 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식당은 아니지만 예. 그랬을 때 이 대게를 냉장시켰다가 다시 해동해서 썼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요, 뭐 화환이나 조화 같은 거 재활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네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법에 미비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시행령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그럴 그것까지는 뭐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먹는 음식에 한해서만큼은 네. 정부에서 뭐 지자체에서 엄격해야죠. 조금 더 이 꼼꼼하게. 업체만 또 맞습니다. 이러려는 법이 네. 없고 다른 부패에서도 또 이런 그렇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맞습니다. 불안감이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리는 고속버스에서요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공포일 텐데 그것도 남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화제 영상 한번 보시죠.
정신 차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 보여주라고 나와도 안 믿을 거예요. 나면 안 되지. 예, 뭐 저 내려줘요도 아니고 저 꺼내줘요. 꺼내줘요. 예, 네. 말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승객들의 저분 왜 공포, 저렇게 흥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의 문제를 물어보시면 일단 영상을 봐도 예. 좀 온전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상황이 어디선가 먼저 본 장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 예. 간혹 계시거든요. 소리를 치거나 뭔가 본인의 이게 분노든가 아니면 좀 심리적인 이상 상태를 표출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예. 근데 지하철이나 좀 짧게 움직이는 대중교통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저게 11일, 그럼 토요일 오전 9시 넘어서 출발한 동서울 터미널에서 경북 봉화까지 가는 장거리 그렇네요. 고속버스인 겁니다. 예. 그럼 중간에 휴게실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고 계속 여러 시간 달리잖아요. 예. 근데 저기에 탄 승객 한 분이 어쨌든 자신의 정신적인 이유로 네. 뭔가 이제 날 여기서 꺼내달라, 내려달라 그러죠 보통은. 보통 내려달라 그러죠. 저 이거 세워 뭐 못하겠으니까 이러면서. 여기 예. 세우고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꺼내달라고 하면서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횡설수설합니다. 근데 거기는 욕설도 섞여 있고요. 좀 듣기에도 끔찍한 네. 말도 섞여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비상망치까지 꺼내서 유리창을 깨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깨려는 시도가 아니라요. 네. 깨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근데 깨지진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승객들은 공포가 되는 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럼요. 위험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기사한테도 이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저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포의 30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결국은 신고를 해서 휴게소에서 이제 경찰이 유도를 해서 저 사람을 잡아가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기사는 운전 중이기 때문에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예. 그럼 승객들이 제압을 하거나 어떤 저런 상황에 대한 치안 매뉴얼이 없었구나.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운행 책임을 지는 이 버스 기사한테도 위협을 할 정도라니까요. 네. 이 추가 영상이 공개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버스 기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네.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는 안 돼. 뭔지 이해되세요? 잘 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이 성인이 다 큰 성인이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사실 같은 남자인 경우에도 좀 네. 무섭거든요.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서 있다면 몰라도 잘못 제압을 하다가 혹시라도 뭐 운전하시는 네. 분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저분은 현재 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처벌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보시면 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서 딱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되지만 다만 형법에 이제 보시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형법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감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형을 받는다 그러면 뭐 바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뭐 집행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예. 완전히 정신 뭐 심신 상실 정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심할 경우에 네.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예. 고속버스 경우에는 이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네. 달리는 고속버스 아니라서 이 승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버스 기사가 네. 어떻게 대처를 유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잘 정착이 안 강화돼 돼 있지 않아요.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네. 화면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차에 안내하시는 보조 승무원이 함께 탔었습니다. 옛날에 옛날이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운전하는 분의 다른 역할들을 달리는 중에도 이제 조금 상황 수습이나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기사만 달리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비용 절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버스나 시내 택시에는요. 폭행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형태로 방어막이 쳐져 있죠. 아주 강화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랬을 때 아유 저런 걸 어쩜 이렇게 맞아요. 못 믿고 저런 걸 만드냐 여행해보고 그랬는데 온 분들이 불신사회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됐죠. 그런데 고속버스는 또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이번 경우에 보니까 기사분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겠고 기사분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 전체 달리는 버스에서 당연히 전이가 문제가 되죠.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분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환청환각이 휩싸여서 저런 거라면 처벌하긴 어려운데 문제는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얘기를 저는 약간 이해했어요. 30분 후에 이 버스에 불이 난다고 지금 예언을 받은 모양이에요. 30분 후에 불이 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꺼내줘. 여기 있으면 다 큰일 나.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기사한테도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30분 후에 여기 불이 난다고 이러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지금 뭔가 이 상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폭행을 하거나 어떤 위험한 행위, 그 비상망치로 기사나 다른 사람을 내리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상황일지라도 저 위험 사태를 조기에 좀 진압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흉기 같은 건 없어서 특별히 피해 보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흉기라도 들고 뭐 기사분이나 아니면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다쳤다면 뭐 정말 대형 참사 발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텐데 막상 마련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배우죠. 김우빈 씨가 최근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장발 김우빈.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었죠. 이종석 씨와 함께 카페예요. 지금은 공공장소죠. 헤어스타일로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머리를 거의 이제 손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묶었다 풀었다. 굉장히 이제 장발인데 절친이 같은 스타 배우죠. 이종석 씨예요. 네. 이종석 씨와 이 사생활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조금 이제 이 여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카페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국내도 돌았지만 중국에 급속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스타여서 SNS 1위에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웨이보에 이미 이 사진이 지금 막 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찰나 사이에 김우빈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 김우빈 씨의 모습을 우리가 워낙 오랜만에 보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암 투병 중이라 많은 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거리를 돌아다닐 만큼 꽤 호전이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비교적 이제 건강을 조금 되찾으신 것 같은데요. 회복 중인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뭐 비인두암이라는 병은 발병 후에 호전이 되더라도 2, 3년이라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호전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자, 김우빈 씨 뭐 복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많이 기다리는데 혹시 뭐 복귀 언제 한다 뭐 이런 뭐 소식은 있습니까? 뭐 소속사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귀에 대해서도 미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속사에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암이라는 건 치료가 끝나도 다시 회복하기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병이니 만큼 기다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별다른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김우빈 씨 복귀만을 기다리는 영화가 또 하나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차기작 예정이에요. 저는 이 영화는 이제 김우빈 씨가 반드시 출연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최동훈 감독 예정작이에요. 이 최동훈 감독이 누구냐면 범죄 재구성으로 아주 급부상을 해서 타짜 아시죠? 타짜 이 도박 영화 타짜 1, 2가 대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최동훈 감독 영화는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들기로 소문난 감독인데 차기작 예정이 도청입니다. 도청. 도청이요? 네, 요즘에 누가 이렇게 귀 그렇죠. 듣는다. 도감청 할 때 도청이죠. 최근에 공작이라는 영화가 지난주에 개봉이 돼서 이번 주말 사이에 아주 흥행몰이를 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70년대의 남북 관계 비사
흑금성 사건 이게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도청도 아마 최동원 감독의 작품이면 상당히 짜여진 치밀한 각본으로 흥미진진한 스릴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빈 씨가 여기 지금 출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인두암 이게 희귀암이기는 한데 예. 10만 명에 1명 정도 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예. 생존율이 높은 암입니다. 아, 70에서 뭐 다행입니다. 90% 70에서 90까지 예, 평균 한 굉장히 80%. 높네요. 근데 지금 김우빈 씨가 이번에 포착된 모습이 반가운 것이 예. 상당히 건강해 보인다. 네. 잘 치료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어서 아마 최동원 감독이 연락 한번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 기자가 언제 들어갈까? 언제 할까? 예, 협의 중일 것 같아요. 예, 발표만 암이라는 게 뭐 가끔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발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왕성한 활동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좀 창피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일본 할인 매장. 한국인 남녀가 물건을 훔쳤는데 엄청 많이 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훔쳤대요? 이 위장약과 예. 일명 동전 파스로 불리는 일본에서 유명한 그 파스 네. 예. 그 두 가지 동전 물품을 파스. 네. 뭐 여러 수백 개를 예. 훔쳐가지고 걸렸다고 하네요. 이게 아니. 양이 액수로 하면은 1,600만 원에 아, 달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예. 네. 여기 일본에 가면 다들 방문하시는 매장이잖아요. 쇼핑 리스트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네. 매장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 이름이 매장 이름이 돈키호테예요. 네. 네. 일본 전역에 처음에 성공을 해서 지금 10여 년 됐어요. 380개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일상화됐는데 380개면 네, 굉장히 네. 많네요. 매장이 굉장히 많죠. 예. 이게 뭐 거의 동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돈키호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 안으로 가면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느낌이. 그렇죠. 정리 정도는 안 돼 있어요. 그 대신 손에 잡히는 대로 매우 싸게 굉장히 없는 물건이 없다. 그래도 만물상. 이게 훔친 시간이 오전이더라고요. 조금 사람이 없을 때인데도 대범하게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관광객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가면 꼭 뭐뭐 사와야 된다. 이 일종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누리꾼들 네. 사이에 돌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도 얼마 전에 휴족 시간이라는 걸 사다가 예. 자 이거 여행 때 종아리에 붙이면 다리 하나 아프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나눠 쓰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암암리에 많이 입소문이 퍼진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1,60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보따리 훔쳤다는 얘긴데 말이죠. 아니 부끄러운 위장병하고 일이죠. 관절염이 있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훔쳤다고 하는데 아니 저희 가면 화장품, 의약품이 가장 인기 품목이긴 해요. 맞습니다. 뭐 먹을 품목이 것도 수만 있잖아요. 가지가 있고, 먹을 것도 예. 있고. 뭐 젤리, 네. 클렌징 폼, 뭐 없는 그런데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저기는 재밌는 게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예. 이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직접 돌아다녀야 찾으세요. 돼요. 네. 알아서 찾으세요. 그래서 마치 보물 찾으러 어디 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듯한 모험의 묘미가 있어서 이름이 돈키호테거든요. 네. 그런데 저 커플은 정말 간이 너무 컸던 간이 것 같습니다. 큽니다. 예. 이게 이 매장이 또 우리나라 사람만 많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해외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절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면 뭐 국내법과 해외법 네.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 한국 형법을 네.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산 절도죄가 해당이 되는데 예. 다만 일본에서도 이 지금 커플의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도 재판권을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형사 절차를 걸쳐서 예. 재판을 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외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외국에서 받았던 형 선고를 감안해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평소에 상상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정말 네. 많은 금액을 훔쳤는데 일본에서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은 하면은 꼭 잡힙니다. 요즘 CCTV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법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